증권가에서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서요. 시장 전략들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5가지 리포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삼성전자에 관한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부터 체크해보고 가시죠. 사실 유진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에 관한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 노무라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관한 하향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우리 반도체 투톱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들은 계속 커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리포트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부분들은요. 정치 리스크가 결과적으로 시장 리스크를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결과적으로 대주주 그리고 이 정치 리스크에 국한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었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향 조정됐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자체는 큰 폭으로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저PBR 구간이다라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정치 리스크를 고려한다고 봤을 때 기본 타겟으로 잡는 PBR 역시도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타겟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기준을 잡고 이 주가를 평가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해드리자면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부진은 계속될 것이고요. HBM 쪽에 관한 중국향 매출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관한 리스크 역시도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 의견은 의수했던 그런 이유는요. 일단 지금 이러한 리스크들을 삼성전자가 모두 다 주가로 받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도달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일단은 시장에 있는 리스크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요.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성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포트에 실지는 못했지만요. SK하이닉스에 관한 하향 리포트들도 제시가 됐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향된 종목군들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클래시스 쪽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제가 미용기기에 관한 리포트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70여 개국의 수출을 현재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주가의 탄력은 좋지 않지만 계속되는 매출 성장성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품이죠. 볼유머라든지 또 슈랭크에 관한 매출 상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거기에다 소모품에 관한 매출까지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증가 추세는 여전히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올려 잡았을까요? 42,000원에서 무려 6만 원 수준까지 오른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시장이 좋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향 리포트를 냈다라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적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한국전력도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지금 노이즈가 끼었습니다. 전기료 인상에 관해서 정부가 추진하던 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S&P다라고 해서 한국전력이 전기를 사오는 비용을 이야기하는데 S&P가 최근에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전기료 인하 없이도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그러한 리포트들도 오늘 발간이 됐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관련한 내용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목표 주가 체크를 해보시자면 현재 26,000원 수준에서 3만 원 수준까지도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시장에서는 목표가가 상향된 종목군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그 의미를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요? 자, 롯데 렌탈 쪽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동성 위기를 겪었었던 그룹주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롯데가 롯데 렌탈을 매각했습니다. 홍콩 쪽에 있는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유동성에 있었습니다. 롯데 렌탈을 매각을 해서 이 롯데 그룹주에 관한 유동성 확보에 나선 것인데 자,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간 소문만 무성했었던 롯데그룹주의 유동성 위기가 사실이었구나라는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롯데 렌탈에 관한 목표 주가를 상향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모펀드가 롯데 렌탈 전에 SK 렌탈을 또 한 번 인수를 하면서 합병
가능성이 제시가 된 겁니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를 이 연구원은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공개 매수를 통해서 상장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롯데렌탈에 관한 주가 상승의 동력도 받을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SK렌탈과 롯데렌탈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국내 점유율 1위의 렌터카 업체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내다봤습니다. 물론 조금 긴 호흡으로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상향 조정됐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4만 원 수준에서 4만 9천 원까지 상향 조정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JVM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인데요. 로봇팔 제조기인 매니스 매출이 계속되는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올 4분기 매출이 역사상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다음 연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기 때문에요. 계속되는 바이 의견은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타겟 PBR이다라고 하죠. 우리가 동종업계 대비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해보니까 목표 주가 자체는 하향 조정됐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고요. 매수 의견은 바이로 유지됐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게 또 시장의 힌트들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서요. 글로벌적인 시선들 한번 눈을 넓혀보겠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맵은요. 빨간물이 가득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많은 또 암호화폐 관련한 코인군들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0만 달러선 도달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9만 9천 달러선 나타내면서 소폭의 조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주말 사이에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일단은 SEC의 새로운 의장이 다시 임명됐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미국에 있는 어떤 주에서는요. 비트코인은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채택할 준비가 마쳤다라는 소식들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계속되는 상승 탄력 이어져 오다가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하는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국내 증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내년 1분기 비트코인 준비금에 관해서 채택을 가능하게 한다면 비트코인에 관한 상승 단력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시장의 시선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도달 이후에 알트코인 쪽에 관한 수급들은 다소 소강된 모습이 보여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계속되는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는지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에 관한 흥행성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물 ETF에 관한 유입량들이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함께 동행한 것인데요. 한때는 4,000달러 선을 도달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살짝 조정을 받으면서 3,900달러 선까지 현재 내려온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도 비트코인 못지는 않지만 큰 폭의 상승세를 계속 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업비트에 관한 점유율 역시도 80%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관한 수급 쏠림 현상들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이 암호화폐 시장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플코인은 여전히 시가총액 상위에 자리하고 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리플코인이 우리가 RLUSD라고 해서 이 스테이블코인 출시에 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올해 안에 그 스테이블코인이 출시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요. 시장에서는 급격한 또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점까지는 현재 도달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요. 리플의 추가적인 상승 동력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 투자자분들께서 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고래들의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이 됐다라고 하고요.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고래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하는 그런 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시장의 동향들 살펴보시죠. 자, 지도로 돌아가서요. 오늘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도지코인도 지금 하락하고요. 그리고 트론코인도 오늘 시장에서 3% 낙폭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에이다도 하락하고 폴카다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솔라나 코인도 현재는 232달러 선 나타내면서요. 지금 구간에서는 1%가량 하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와 함께 시장 전반적인 약세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